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돼 있지만 코로나19 탓에 더위를 피할 곳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틀면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높아져 무더위 쉼터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공원. 나무 아래 그늘마다 노인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부채를 연신 붙여보지만 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밭에 가서 일 좀 하다가 이거 와봤는데 확실히 틀려 날이. 아직 6월 초순인데 벌써 이 모인데. 예년 같으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경로당 같은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했겠지만 올해 여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로 광주의 모든 실내 무더위 쉼터가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이 걱정입니다. 광주에 있는 무더위 쉼터는 1,400여 곳인데요. 이 가운데 80%가 넘는 곳이 경로당 같은 노인 시설입니다. 늘 쓰고 있어야 하는 마스크도 더위를 더합니다. 놀래가지고 겁을 먹고 말이야. 조심했었겠다. 이건 걸리면은 약도 없다.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각자가 다. 자치단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를 열자니 코로나 감염이 걱정되고 그렇다고 안 열 수도 없는 상황. 우선 다음 주 행정안전부가 발표할 무더위 쉼터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방침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노인 예가시설 운영 지침에 따라서 경로당을 아마 다음 주에 운영 지침을 내려줄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무더위에 모두 취약한 노인들. 올 여름을 이겨내기 위한 방역 당국의 묘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다른 시군들은 인구가 하나같이 감소한 데 비해 광양시의 인구만 석 달째 늘었습니다. 신속하게 집행한 재난지원금 효과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광양시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올해 광양시의 인구 증감 추이입니다. 3월까지 매달 1,000명 이상 줄었지만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발표한 4월 이후 증가세가 이어진 점이 주목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적극적인 예산 활용에 호응을 얻었다는 분석입니다. 인구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본이 되는 요소인 만큼 수요자 중심의 맞춤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시민 행복 지수를 함께 높이는 그런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분양 등 정주 여건 개선 역시 인구 증가의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광양시는 늘어나는 인구수에 맞춰 고무적이기보다 의외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인구 5천여 명이 줄었고 산단 개보수가 마무리되면 노동자들의 유출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인구 증가로 비춰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자체 주도로 제시했던 정책 방향을 민관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또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사회단체에서 지금 아마 전개하는 것이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지 않나. 이번 인구 증가를 두고 행정적 판단이 정책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는 다음 달 예정된 시민 토론회를 통해 인구 정책을 세우기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국에서 해상 케이블카 설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지금보다 3배 이상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존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랑 대첩지로 유명한 울돌목. 지난달 첫 삽을 뜬 해상 케이블카 공사가 한창입니다. 해협을 지나는 길이 920m, 사업비 360억 원을 들여 내년 11월 운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관광객은 한 100만 명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향 효과하고 증강 현실 그런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명량 대첩 그것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해상 케이블카는 지난 2008년 통영을 시작으로 여수, 부산, 삼척, 사천, 목포 등 6곳입니다. 지역 랜드마크에다 돈이 되는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진도, 경남 거제,
경북 영덕과 울진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등 국내 해상 케이블카는 5년 안에 20곳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러나 국내 전체 500만 명대에 멈춰선 이용객 수를 감안하면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향후에 1년에 50만도 못 태우는 케이블카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억대 초기 비용이 들어가 보통 흑자 경영을 위한 이용객 기준선이 연간 100만 명 정도인 해상 케이블카.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체 이용객 감소 등 관광 패턴마저 급변하면서 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여수 을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회재 의원이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당론 채택을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여순 사건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왜곡된 현대사임에도 20년 가까이 제정이 무산됐다며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국회 개원과 원구성에 대해서는 국회의 기본은 법치라며 법에 정해진 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전남 행복지역 화폐 발행액이 5,200억 원을 넘으면서 지난해 총 발행액을 3.7배 웃돌고 있습니다. 22개 시군에서 발행 중인 지역 화폐는 농어민 공익수당과 코로나19 취약계층 생활비,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 발행이 확대됐으며 올 연말까지 8천억 원이 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5월 전남의 소상공인 체감 경기 지수는 96.7%로 4월보다 23.2% 상승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도내에서만 해마다 수십억 원씩 투입되는 이른바 영재교육.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영재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20년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교육계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전남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초중등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지원 현황과 영재교육원 운영 예산을 정보원께 청구해봤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저소득층 학생 지원 예산 9,400여 명에게 23억 6천만 원,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재작년보다는 오른 건데 필요한 학용품을 사고 또 입학금과 수업료를 내기에도 빠듯한 비용입니다. 영재교육원 예산으로는 전남 17개 시군 교육지원청 모두 대부분 연간 운영비로 1억 원 이상씩 쓰고 있었습니다. 연간 운영 예산이 가장 많은 4곳은 순천, 여수, 광양, 목포였는데 학생 한 명당 169만 원에서 많게는 395만 원을 썼습니다. 25만 원과 395만 원, 어림잡아 16배 차이가 나죠. 영재교육원 운영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외부 강사 수당이었습니다. 순천은 1억 3,900만 원, 여수도 1억 3,200만 원, 다른 영재교육원도 수천만 원씩 썼습니다.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영재교육하면 특별한 우리 아이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는다라는 그런 욕심이나 욕구들이 좀 환상이라 그러죠. 지적 주입 방식에 그게 아이들을 성장시키는데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건 국내외 현장 체험학습입니다. 지난해 중학교 2학년 학생 30명과 함께 중국 상해를 다녀온 광양 영재교육원 현장 체험학습에만 1억 6천만 원을 썼습니다. 학생 27명과 함께 싱가포르를 다녀온 여수 영재교육원은 여수시청으로부터 4천만 원의 예산도 별도로 받았습니다. 나머지 시군 영재교육원 운영 예산에도 각종 현장 체험 학습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요. 교사들은 이 현장 체험 학습 활동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체험하고, 그러니까 그 영재 교육에 대한 철학 고민 이런 게 없어요. 네. 예산이 상당히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고 예산의 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전남 지역 영재교육원들의 연간 운영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25억 원에서 올해 39억 원으로 165% 증가했습니다.
시군 지자체가 각종 프로그램 활동 명목이나 장학금으로 주는 돈을 더하면 우리 지역의 영재를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일선 교사의 이런 말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 받고 온 애들이 고등학교 이쪽으로 오면 영재 교육을 받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죠. 그냥 성적 좋은 아이들, 그런 느낌이에요.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의 미술 작가들에게 철옹성 같았던 서울 수도권 시장 진입에 기회가 생겼습니다. 국내 최대 미술품 경매 회사인 서울옥션이 전남 작가 8명의 작품을 온라인 경매에 올리는데요. 서울옥션 경매에 전남 작가가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하늘과 바다를 보며 덩그러니 놓여있는 의자, 젖은 바닥에 옆으로 쓰러져 있는 의자, 일상의 친숙한 소재와 배경에 공허한 감정이 담겼습니다. 강렬한 원색에 다채로운 색채로 표현된 인물은 내면의 행복과 자아를 상실한 인간을 묘사했고, 옹기종기 모인 집들은 제각각 표정을 지으며 다양한 삶을 대변합니다. 모두 전남 출신 미술 작가의 작품들로 국내 최대 미술품 경매회사 서울옥션의 온라인 경매에 올랐습니다. 서울옥션은 전남의 신진 청년 작가 60여 명의 출품작 가운데 시장에 노출된 적이 없는 8명의 작품 80점을 엄선했습니다. 전남 베이스로 활동하셨던 작가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어떤 공간적 한계에서 좀 탈피해서 더 넓은 또 더 많은 그 컬렉터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작가는 10만여 명으로 추산되지만 시장에 작품이 나오는 건 0.1% 수준. 전남 출신 작가들의 작품만으로 서울옥션에서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는 건 역시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는 8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12일부터는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작품 전시가 이루어지며 감염병 사태를 감안해 온라인 전시관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원에서 시작해 18일까지 경매가 진행됩니다.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는 작가들이 저희 전남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작가들이 시장에 미술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에 일단 이게 오픈이 돼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매력이 있을 거라고. 예향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미술작품 거래가 아직 낯선 전남. 전남문화관광재단은 향후 아트페어 등을 개최해 전남 작가들의 시장 진입과 미술작품 경매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